혹시 본계 적주 독서법 그리고 SQ3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섯 손가락 규칙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괜찮은 독서 방법 2가지와 아이 수준에 맞는 책 선택 요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독서 방법이 있는데 그중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좋은 2가지 방법을 엄선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이 책이 과연 우리 아이 수준에 적당한지, 너무 쉽거나 어렵지는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다섯 손가락 규칙을 통해 알맞은 책 선택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이미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독서 방법 첫째, 본계 적주 독서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20년 10월 말 쓴 화제의 베스트셀러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에서 5학년에게 추천하는 독서법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본계 적주란 독서를 하며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주인공의 줄임말입니다. 즉, 책을 읽고 가볍게 공책에 본인이 본 것, 깨닫고 느낀 것, 본인의 삶에 적용할 부분을 씁니다. 예를 들어 헬렌 켈러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본 것으로 헬렌 켈러는 장애인이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등의 줄거리, 본 것을 간단하게 씁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위기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점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깨닫고 느낀 점을 적습니다. 그 후에 적용할 점으로 나도 매사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 됩니다. 본계 적주의 또 다른 예시. 만약 내가 해피 이선생의 화제의 2번째 책 나중에 후회 없는 초등학부모 생활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에서 본 것을 적습니다. 10개의 챕터 중 학교와 부모 관계 질문,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가 기억에 남았다고 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팁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씁니다. 다음은 이 책을 읽고 깨닫고 느낀 점을 서술합니다. 그동안 내가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부족했던 점을 알게 되었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느꼈다고 씁니다. 다음은 적용할 것입니다. 2학기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책에 나온 팁과 책에 있는 1, 2학기 상담 때는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라는 내용을 잘 활용해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상담을 할 수 있겠다며 적용 의지를 다지면 됩니다. 끝으로 주인공의 줄임말입니다. 나중에 후회 없는 초등학부모 생활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고 후회 없는 초등학부모가 되기 위해 어떻게 실천하며 생활하는 게 좋을지 다짐하며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해가면 됩니다. 물론 책에 따라 본계 적주, 주인공 부분이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읽는 위인전이나 동화책 등 구체적인 주인공이 있는 책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계 적주 독서법을 활용하면 책을 읽는 능력뿐 아니라 쓰는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초등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독서 방법 둘째, SQ3R입니다. SQ3R은 1960년대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빈슨이 추창한 독서 지도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학 관련 책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독서 방법입니다. SQ3R은 훑어보기, survey, 질문하기, question, 자세히 읽기, read, 되새기기, recite, 다시 보기, review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글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고 글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시킨 후 주의 깊게 주어진 글을 읽고 읽은 후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독서 방법입니다. 즉, 읽기의 과정을 S, survey, 훑어보고 Q, question, 훑어본 내용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 후 3가지의 R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R, read, 글을 꼼꼼하게 읽으며 두 번째 R, recite,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마지막 세 번째 R, review, 읽은 것을 검토하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주 효과적인 독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5단계를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첫째 S, survey, 개관은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서 글을 읽기 전에 미리 내용을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둘째 Q, question, 질문을 만드는 단계로 소제목을 보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셋째 R, read, 읽기의 단계로 비로소 처음부터 읽는 단계입니다. 읽을 때에는 둘째 단계에서 생각했던 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며 읽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R, recite, 암송의 단계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에 답을 찾는 단계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내 생각, 느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섯째 R, review, 복습의 단계로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재학습하며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책을 덮고 책의 전체 내용을 음미해 본다거나 글쓴이의 입장에서 내용을 점검해 보기,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은 초등학생들에게 적당한 책을 선택하는 요령입니다. 과연 이 책이 우리 아이 수준에 알맞은 책인지, 너무 쉽거나 어렵지는 않은지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십니다. 읽을 책 선정 전략으로 5손가락 규칙이 있습니다. 5손가락 규칙은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의 이독성을 평가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읽고 싶은 책의 중간 쪽을 펴게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쪽을 읽는 동안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발견하면 책상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즉, 어려운 낱말이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올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쪽을 다 읽을 때까지 손가락을 5개 이상 올렸다면 그 책은 자신에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3개 이하로 올렸다면 그 책은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손가락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쉬운 책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텍스트의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5손가락 규칙은 초등국어 4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독서 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부모님이 권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2가지 독서 방법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첫째, 본깨적주 독서법은 책을 읽고 공책에 본 것, 깨닫고 느낀 점, 본인의 삶에 적용할 부분,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둘째, SQ3R 독서법으로 S, survey, 훑어보기, Q, question, 질문하기, R, read, 자세히 읽기, R, recite, 되새기기, R, review, 다시 보기의 5단계입니다. 그 외에 읽을 책을 선정하는 전략으로 5손가락 규칙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의 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